나민이님 그러면 이제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하셔서 국정원 조사받고 이제 탈북민으로 인정받고 한국 보호해 받아야 될 한국인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을 가서 교육을 받는다. 남한 적응 교육을 네.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원 가면은 뭐 제일 먼저 뭐라는 건가요? 하나원? 일단 가서 그 입소식, 그 환영식 그런 거부터 하죠. 그래서 강당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는 막 국정원처럼 옷 벗기고 막 이런 거 안 하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좀 환영하는 분위기. 조사가 네,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정원에서 뭔가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가서도 이건 뭐 그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되지 않나 했는데 하나원에서는 오히려 그 울타리 밖을만 못 나가게 된 거지. 그 울타리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강의 들으러 가든 뭐 운동하러 가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일렬로 딱 서가지고 가서 약간 군대 느낌이. 네, 한 명 한 명씩 이제 식판 들고 가서 이제 받아오고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딱 줄 서서 또 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원에서 정말 자유. 그때부터는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 생활은 너무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막 국정원에서 그 옷을 다 입혀가지고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옷 입은 채로 그렇게 가서 뭐 제가 그때 214기인데 하나원 213기랑 212기가 있었던 거예요. 212기는 이제 다음 달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기수씩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뭐 그러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교육 일정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전에는 독방 썼잖아요. 국정원에 조사받을 때는. 네네네. 이제는 뭐 방에 여러 명 이렇게 자유롭게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원에서는 3명씩. 3명씩. 네, 보통 3명씩 아니면 2명씩 그렇게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 그냥 방 하나 있는 정도예요. 예, 약간 원룸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3명에서 같이 이제 묵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줘요. 앞으로 어떤 진로를 정하고 어떻게 직업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직업 소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럼 한국의 역사, 뭐 직업 아니면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총합적으로 학교처럼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처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봐라 한번. 네, 직업 체험 교육도 있어요. 실습도 막 해보고. 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냥 하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교육 받으면서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계속 나가요 외부에. 네, 직업 폴리텍 대학 같은 데 가서 이제 직업 실제로 이제 적응을 조금 단계별로 높이는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원 생활은 정말 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재밌으셨나 봐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갔으니까 겨울이었는데 바닥이 굉장히 막 뜨끈뜨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방의 민족 아닙니까? 와, 엄청 막 확 켜주셔가지고 그래서 밤에 막 잘 때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면은 운동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헬스장. 저는 거기서 한 8kg를 뺐어요. 하나원에서. 국정원에서 찐 살을 빼셨군요. 국정원에서는 밥을 뭐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그쵸. 거기는 강제고 여기는 안 먹어도 되니까. 여기는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 한 끼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같을 때는 야채만 먹고 저녁은 아예 안 먹고 그냥 하루에 그냥 한 2시간씩 그렇게 이제 러닝머신 타면서 한 8kg 정도를 뺀 것 같아요. 북한에도 그런 헬스장 같은 거 있나요? 헬스장은 있죠. 근데 가깝지가 않다 보니까 평양에 딱 한 개나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가려면 뭐 무슨 지하철 타고 못 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헬스장이. 네, 실내 헬스장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원에서는 그 헬스장이 러닝머신 그렇게 많고 뭐 한쪽에는 댄스 배우는 공간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다 무료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맨날 막 2시간 뛰고 몸무게 달가보고 막 그러면서. 나미님은 근데 또 북한에서 요리사 출신이니까 한국 요리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직업 쪽에 관심은 없으셨나요? 요리 실습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북한에서 요리사를 하면서 굉장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북한에서. 그리고 애초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되신 게 아니고 학문만 했을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부모님 그것 때문에 반항 심리로 하셨던 거예요. 탈출구로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요리 쪽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뭐 그냥 그 직업 실습 정도로 네 그리고 막 네일 아트도 배우고 뭐 무슨 봉제 같은 것도 해보게 하고 제빵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도 교육시켜주고 뭐 운전면허 관련된 교육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이제 한글 이런 것도 다 가르쳐주시고 컴퓨터 그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이핑도 그때 처음 새롭게 배우고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되게 아 나는 뭐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막 자꾸 대학도 가라 그러고 뭐 IQ 검사가 이런 것도 막 있고 정말 다양해요 프로그램이.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리고 막 주말이 되면 또 역시나 여기도 종교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3명이 다 찢어지고 3명인데 저는 천주교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불교 어떤 친구는 이제 그 기독교 갔다 오면은 거기서 주는 다 달라요 음식이. 아 간식도 줘요. 네, 진짜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징어. 오징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낙지라고 하는데 마른 오징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약간 좀 그렇게 짭짤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른 오징어를 좋아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어디서 주냐가 그걸 주는 종교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떡을 받아오더라고요. 네. 뭐 저는 가면 뭐 무슨 오징어 받아오고 어디서 또 받아오면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럼 그쪽으로 다음 주에 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각자 나눠줘가지고 이제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용돈을 한 달에 7만 원씩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맥심 커피를 처음에 사람들이 그 하나원 안에 매점이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매점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안에 뭐 과자 여러 개랑 뭐 맥심 커피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박스를 사갖고 오는데 그렇게 막 부자가 된 느낌. 한 박스에 막 250개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게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 나눈 거예요. 너 10개, 너 20개 해서 돈 다 모아가지고 또 이제 가서 이제 한 박스 사오고 막 이러는데 참 재밌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타 먹으면서 그 달달이 맛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맥심 커피가 그렇게 유명해요. 거기서 그거랑 컵라면. 그게 그렇게 잘 나가요. 아니 근데 북한에도 커피는 있잖아요. 커피가 있긴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죠. 커피도 고급이에요. 네, 음료라서 그 잘 사는 사람들만 마실 수 있는 거라서 커피가 비싸요. 그리고 아까 햄버거가 저기 뭐지 평양에 하나 있는 햄버거가 노동자 4개월치 월급이라고 했잖아요. 한 끼 먹는데. 그럼 커피도 좀 그 정도는 아니면 비싼 거예요? 커피도 많이 비싸요. 커피도 그래서 뭐 한 잔 이렇게 마셔본 적은 없고 한 잔을 돈 주고 마셔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그만큼 막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카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카페 자체가 좀 사치예요. 그럼 진짜 평양 분들인데도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는 거구나. 네, 그래서 커피를 뭐 그냥 이렇게 통에 담긴 그런 커피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그거 한 스푼 뭐 설탕 한 스푼 이렇게 타서 먹는 게 그나마 잘 사는 사람. 그게 잘 사는 사람이 그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그렇게 봉지채로 그렇게 나와 있는 커피 자체가 되게 신기하긴 하죠. 저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한두 번 보긴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그거 하나를 막 물 500ml 그 생수에 풀어서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원에 오니까 막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맨날 그거 맨날 타 먹는 재미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그게 너무 막 제가 막 부르주아가 된 것 같고 커피 차 향을 맡으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었고 컵라면은 또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컵라면 맛있죠. 저녁에 점호 시간 끝나고 막 이렇게 냄새가 올라와요 밑에서.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컵라면 먹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때 가면 텀블러도 이렇게 다 1인당 하나씩 주세요. 일단 하나원에 딱 도착했는데 개별 짐이 다 이만해요. 하나 다 이제 그 안에 뭐 화장지 그다음에 그 세제 뭐 샴푸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제 생필품들이 막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노트, 뭐 그다음에 볼펜 뭐 해가지고 다 새 거니까 새삥들이니까 다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탁실도 이렇게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괜히 빨래할 것도 없는데 그 세탁기 한번 써보겠다고 막 이렇게 덜덜이 세탁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막 깔끔해져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북한은
그래도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평양인데 그렇게 개울가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평양은 손빨래로 다 했었죠. 평양에서도 손빨래 하는 거예요? 손빨래 했었죠. 예, 겨울에 뭐 그 패딩도 다 손빨래. 옛날 세탁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그런 것도 없어요. 세탁기 자체가 거의 흔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세탁기가 있어도 다 이제 뭐 중고 세탁기들인데 어디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중고 세탁기들인데 전기가 안 오니까. 그렇죠. 전기가 끊어지니까 돌릴 수가 없구나.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슨 가루비누라고 해서 세제를 생산해내기는 하는데 그 세탁 능력이 너무 안 되는 거구나. 약해요. 약하구나. 네, 거의 뭐 양말은 한 번 넣어도 그냥 그대로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손빨래하고만 나.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가루비누랑 빨래비누랑 같이 쏘가지고 막 비비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돌돌이 세탁기 그냥 이렇게 놓고 그거 세제 하나 푸니까 그냥 깔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그 세탁기 차지하느라고 한 10대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한 번 돌려보려고. 막 다 신분물의 어떤 그런 거죠.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막 정수기도 그때 이제 누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막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국정원에서는 혼자 개별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없어요. 그냥 조사관이 딱 같이 타서 같이 이제 타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원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걸 마음대로 하니까 막 일부러 막 엘리베이터를 가서 그냥 타보는 거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신기한 거구나. 네, 그게.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막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다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와서 중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한국 사회 나가면은 중국에 가서 살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제 국적 받으러 왔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한 번도 안 갔어요, 중국에.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그게 한국에 나와 보면 나가기가 싫은 거지. 야, 이게 한국이 훨씬 낫구나. 네,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집을 또 하나원에서 배정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저도 들었는데 탈북민 분들이 참 우리 국민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감사하게도 처음에 이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집 지원을 하고 직업을 이제 잘 얻으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이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많이 얘기를 해줘요. 어디 뭐 취업 장려금부터 뭐 미래행복 통장 뭐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들려오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은행을 한번 가봤겠어요. 하긴 내가 뭐 얘기 들어도 뭔지 모르니까. 모르죠. 통장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북한에서 돈이다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찰 이렇게 침 튀기면서 셀 수 있는 그게 돈이었지 막 카드 안에 뭐 맡겨놓는다는 개념이 없군요. 네, 숫자로 버는 돈은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그 하나원 나갈 때 정착금으로 통장들을 다 하나씩 주거든요. 농협 통장들을 주는데 거기에 뭐 4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대체 여기 종이장에 무슨 돈이 있다는 거야 했는데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거구나. 안 잡히죠. 이 종이 속에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원 그 건물에 막 ATM기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다 이제 일렬로 다 주시거든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눌렀는데 진짜 돈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저 빼고 다른 두 친구는 중국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400만 원 받으면 350만 원인가를 브로커 비용으로 내야 돼요. 진짜요? 네. 그걸 받자마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감사하게도 그걸 그대로 다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돈을 뽑아가지고 오징어를 매점에서 사서 맞아요. 아까 저기 마른 오징어 그렇게 그걸 사가지고 한턱 쐈죠 그냥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나온다고 막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대체 이 기계 안에 또 뭐가 있어서 돈을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건가. ATM기를 그때 처음 봐가지고 그 원리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쵸. 어디서 돈을 이렇게 쏴주나 막 그런 어디 무슨 관으로 연결됐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유럽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네, 하긴 뭐 유럽에서 그거 쓸 일이 없죠. 유럽에서도 그냥 딱 돈으로 줘요. 140유로 딱 돈으로 주니까 그걸 아꼈다가 가서도 항상 마트 가서도 이게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가실 때 아까 그 집 같은 거를 그쵸, 배정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그게 이제 임대주택에서 이제 영구 임대도 가능한. 영구 임대주택.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인데 영구 임대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 네, 그런 임대주택을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네. 사람들이 그래도 집 준다 그러니까 임대라고는 하지만 내 집이다라는 그게 너무 강해요. 네, 처음으로 받는 집인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집을 북한에서도 근데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고. 내가 어쨌든 임대지만 내가 내 소유까지는 아니지만. 북한도 거의 임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거주권을 사고 팔 뿐이지 땅에 대한 소유는 기본적으로 다 거기 국가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택이 완전 내 건 없어요. 내 거는 없는 거구나. 네. 그쵸. 그럼 똑같은 거 북한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그냥 내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몰수당할 수 있지만 그쵸. 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몰수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몰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쵸. 영원히 살 수도 있다 막 그러니까. 영원히 맞아. 그게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다들 막 어디로 집을 배정받냐 이게 엄청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울에 가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나 또 지방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북한에서의 그 서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평양이 최고. 그쵸. 그리고 평양에 한번 가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네. 한번 여행 가려면 여행 증명서 같은 거, 새로운 또 무슨 비자 같은 걸 나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됐었으니까. 평양도 맘대로 못 가는 거예요. 맘대로 못 가요. 맘대로 들어와서 이제 있다가 잡히면 불법 체류로 돼가지고 또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돼요. 같은 나라인데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북한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너무 가고 싶겠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서 살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게 막 강해가지고 그쵸. 사람들이 서울 간다고 서울이 집 5개밖에 안 나왔는데 막 10몇 명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제비뽑기 하고. 그러면 이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네, 제비뽑기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 5명 가고 인천 5개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됐고. 네, 저랑 같은 방에 있던 친구도 인천에 지원했는데 인천에서 탈락되고 해서 부산에 갔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부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사람들이 막연하게 지방에 간다 그러면 내가 또 북한에서도 지방에 갇혀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지방에서 그렇게 또 부산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쓸데가 없다는 걸 한국에 살면서는 알게 되죠. 언제든지 서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그게 크다 보니까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서울 당첨된 사람들은 그냥 입에 얼굴에 그냥 미소가 환해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뭔가 내가 성공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집이 인천에 당첨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한국에서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나 그 소감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되게 북한에서도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도 살았지만 보면은 흙이 되게 많았어요. 흙바닥, 모래바닥 뭐 이런 거. 바닥 자체가 이게 포장도로가 아니고. 그렇죠. 길이. 네, 모래바닥도 많고 뭐 블록 그 시멘트가 깨진 곳도 되게 많았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좀 하자가 많았었는데 여기 인천 집을 받았는데 최근에 지어진 집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너무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네, 모래 자체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심지어 놀이터도 무슨 고무 같은 걸 다 깔아놔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우레탄 뭐 이런 거. 그래서 와 이거 사람 사는 집이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약간 처음 본 약간 너무나도 이제 포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처음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은 너무 깔끔해요 집이. 네, 너무 깔끔하고 집에 소화전이 있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소화전이 있는 게 신기하다. 불 붙은 게 북한에서도 소화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 대표로 여기서 불이 나면 2층에서 불이 나면 우리 집 대표로 나가서 끄라고요. 내가 대표로 꺼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매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그런 것도 있고 가스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있다고 해서 김정은이 돌아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 가스레인지는 있는데 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정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가스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민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임대 아파트가 그러면 평양에 뭐 상류층 분들이 사는 집보다 좋은 거예요? 고급 아파트죠. 아, 고급이에요, 그거보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급이죠. 사실상 크기는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예, 북한도 막 180제곱미터니까 어떻게 되죠? 뭐 한 4, 50평 뭐 예, 이렇게. 막 그런 집도 있다 보니까 집은 그냥 한 명 정도 살만하게 딱 좋은 게 원룸 구조거든요. 근데 인프라가 너무 탄탄해서 가스 되어 있고 세탁기 내려오는 물 다 되어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경비실에서 전화하면 벌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거. 인터콤이라 그러네요. 예, 뭐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뭐 이런 거 되어 있고 인터넷 들어올 수 있게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는 북한에서도 아직은 갖춰보지 못한 인프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네. 그렇군요. 아유, 남희님 저희 긴 시간 동안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참 앞으로도 해주실 얘기가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벌써 2시간 가까이 촬영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희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저도 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특별히 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